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봤던 책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거나 감명받은 책들을 골라서 여러분께 직접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작권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출판사의 허락을 구해서 읽어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가져온 책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로 유명하신 분이죠. 손웅정님의 에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제목인데요.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먼저 목차를 한번 쭉 보는데요. 이 책은 7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의 우리 손웅정 저자님의 생각을 7가지로 나눈 것 같은데 먼저 1. 성찰. 성찰에는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집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본. 당장의 성적이 아닌 미래에 투자하라. 철학. 죽을 때까지 공부는 멈출 수 없다. 기회.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긴다. 감사와 겸손. 축구에서는 위를 보고 삶에서는 아래를 보라. 행복. 행복한 자가 진정한 승자. 네, 이렇게 7가지 손흥정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목차로 적혀 있네요.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는 짤막하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박하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전 속 이 하나의 단어 안에 제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박하다 라는 문장, 이 단어를 보고 저도 제 인생의 단어로 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 단순하고 심플하고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네, 그렇게 자신의 삶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가면 얼마나 튼튼하고 단단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총 4가지 4군데 챕터를 미리 골라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식한 자의 독서법. 나에게 축구를 빼고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 책 읽기가 남는다. 축구와 독서, 이 2가지가 내 삶을 지탱해온 2 축이다. 지금도 나는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한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배움이 짧았고 그 배움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노력할 뿐이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책 읽기가 내 삶에 가져다준 혜택을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책을 좋아하는 축구 선수. 오래전부터 나는 흥민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독하게 볼 컨트롤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책을 읽게 했다. 처음부터 책에 눌려 흥미를 잃지 않도록 내가 먼저 책을 읽고 거기서 좋은 구절을 뽑아 읽게 했다. 1년이면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 그중 30권 정도를 따로 뽑아 밑줄을 치고 중요한 페이지를 접어서 흥민이에게 권했다. 책에는 정말로 무궁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 서점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을 집어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적어도 1-2가지는 꼭 남는다. 내 운동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서점에 나와 있는 축구 관련 책이란 책은 다 찾아 읽었다. 축구에 필요한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 관련 책들도 안 읽은 게 없다. 내가 스스로 터득해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지식과 지혜들을
책 속에서 발견해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뿐인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이라는 해전에서 책은 함선과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배가 없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듯 책이 없으면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에게 책은 단순한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절실한 생존의 도구였다. 어떤 책이든 공부하는 심정으로 별난 방법을 동원해 읽었다. 내가 책을 읽는 방법은 좀 부끄럽지만 유별나다. 내 나쁜 머리 탓이다. 책 한 권 읽을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 독서를 시작하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3가지 펜을 준비한다. 좋은 책은 적어도 3번을 읽는데 처음 읽을 때는 글자색과 같은 검은색 펜으로 중요한 대목을 체크하고 메모하며 읽는다. 2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 펜으로 반복하고 3번째 읽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빨간색 펜으로 체크하고 메모한다. 그렇게 3독을 한 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나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메시지는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다. 독서 노트 한 권이 채워지면 새 밑에 다시 그 노트를 읽고 새 노트로 옮겨 적는다. 읽기만 해도 소용없고 적어만 놓아도 소용이 없다. 머리가 나빠 반복해 읽고 익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종이장이 뚫릴 만큼 박박 줄치고 여백에 빼곡하게 메모를 해둔 책은 독서노트 작성이 끝나면 바로 버린다.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물려줄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탓이기도 하지만 책장에 꽂아두고 책 읽는 걸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싫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나만의 책 정리법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 노트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비로소 내 안에 기억의 궁전이 세워진다. 축구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다. 책을 읽는데도 일정한 훈련이 필요하다. 눈으로 읽는 행위는 단순하다.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문자라고 한다. 심지어 외국인도 몇 시간만 집중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발음을 하게 해주는 한글의 특성을 보여줄 뿐이지 제대로 된 읽기가 아니다. 읽고 행간의 의미까지 파헤쳐 아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읽기라 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엔 뭣도 모르고 살기 위해 책을 읽었다. 책에게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지금은 훈련이 되어 읽는 법도 내 안에 체화시키는 법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내가 책을 중시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갈급함,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세상에는 운동선수는 무식하다는 그릇된 편견이 있다. 몸만 쓸 줄 안다. 이런 삐딱한 시선에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과거 운동부 출신은 을의 무모한 아이, 말썽꾼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학교에 가면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는 운동장에서 보내는 일이 허다했고 그나마 책상에 앉아있을 때도 엎어져 자기 일수였다. 공부는 뒷전이고 운동장에서 놀기 바쁜 아이로 보일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지능과 노력이 있어야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멍청한 운동선수로 얕잡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릴 적에 나도 그러한 편견을 은연중에 자주 접했고 이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20여 년 전 선수 생활을 접고 어줍지 않은 축구 지도자로 살게 되면서 운동선수에게 들씌워진 편견이 외부에서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텁고 높은 이 장벽은 바깥에서만 구축된 게 아니었다. 스포츠계 안에서도 상식에 어긋난 그들만의 벽을 쌓아왔다. 제도권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폐단과 악습이 남아있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고질병 같은 나쁜 관행이 선수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 때마다 삶의 양상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삶의 시기, 단계마다 매번 뚜렷한 고비가 찾아온다. 오래전 고약한 반골 기질로 축구 지도자 생활이 중단됐을 때도 내게 위기는 찾아왔다. 또박또박 지급되는 월급은 끊겼고 빈손으로 삶이라는 전쟁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지만 축구가 좋아 축구를 하는 것이지 돈을 구걸하러 축구판을 기웃거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집어든 무기 역시 책이었다. 그렇게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가 책이었다. 새삼 그 귀한 존재에 내 이름을 붙인다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부끄럽고 긴장이 된다. 가정은 최초의, 최고의 학교. 책을 안 본다면 내가 과연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 불안감과 절박함이 나를 책으로 이끌었다. 승민이가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후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 흥민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흥민이가 괴로우면 나도 괴롭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혼자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는 것이다.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위안을 얻는다. 나는 부족한 아비일지언정 최소한 아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책 읽는 모습,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보여왔다고 자부한다. 흥민이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내가 프로 선수가 못 되면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고 걱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당시 훈련 외에 주 3일만 학교에 가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 흥민이는 본인이 먼저 매일 학교에 가겠다고 자청했다. 악착같이 현지에 적응하고 독일어를 익혀서 축구에 활용하고 축구에 집중하고 싶어 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책임감을 기본으로 착장하고 성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흥민이도 그랬다고 한다. 절대 대충 할 수 없었다고. 절대 게을리할 수 없었다고.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에 앞서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배운다. 아무리 좋고 옳은 말로 가르치고 훈육한다 해도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들보가 휘면 기둥이 휜다. 부모가 올바른데 자식이 휘겠는가. 축구를 가르치면서 나는 아이들보다 몸을 적게 쓴 적이 없다. 아이들이 뛰는 만큼 뛰었고 아이들이 흘리는 땀만큼 흘렸다. 아니, 그보다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렸다. 내가 입으로만 시키고 말로만 지도한다면 아이들도 지칠 텐데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같이 뛰고 같이 힘들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다. 흥윤이 흥민이를 가르칠 때도 지금 아카데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안주하고 발전할 생각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아이들의 운동을 멈추게 한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운동장에서도 인문학은 필요하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쫓기는 사냥의 무리가 될 것인가, 쫓는 사냥꾼이 될 것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이왕이면 쫓는 사냥꾼으로 살라고 말해준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라는, 누군가에게 좌지우지되며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언제나 쫓아오는 상대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만다.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휘둘리는 삶을 살고 만다. 아이들은 높은 하늘에 떠있는 새처럼 세상을 조감할 수 없다. 막막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책과 선인의 말씀을 늘 곁에 둔다면 그 안에서 조금의 답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주고 어떤 과정을 겪으면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 궁핍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살고 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류가 되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중산층이 되는 방법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방법론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이 몇 가지 정형화된 길 안에 과연 내 자식의 행복도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가만히 이 세상을 한번 보라. 이 세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다. 사기의 극치, 유혹의 극치, 배신의 극치, 가짜의 극치. 제 아무리 부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오르는 것, 뛰어난 기록을 내는 선수가 되는 것,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이름을 날리는 것.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을 접어 내 아이들에게 읽게 했던 것은 결국 인성을 위한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축구에 미쳐있는 놈이라 해도 내가 축구라는 매개로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딱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솜씨를 알려면 상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설거지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을 하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르고 곧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을지 책을 통해 잡아주고 싶었다. 나 역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책을 접어두었고 내 아이들과도 내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책이 놀라운 효용을 나누고 싶었다. 나 역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책을 집어들었고 내 아이들과도 내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책의 이 놀라운 효능을 나누고 싶었다. 부모라면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 나는 내 아이가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한다. 행복이란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성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부모의 짧은 생각으로 정한 길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 인생의 많은 선택지 앞에서 조금은 수월하게 길을 택할 수 있다. 아들들에게 말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해봐. 그것이 뭔지 알면 결정은 바로 내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라.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장 그것을 해라. 배짱과 겸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꼬장꼬장해 보이는 외모에서부터 다들 짐작하는 바이겠지만 나는 남에게 간섭받는 것이 무엇보다 싫다. 흥민이 일을 도와주는 스태프분들, 손축구 아카데미 직원분들에게도 강조하며 말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 영혼이 상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서 참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양심껏 살았으면 저녁에 발 뻗고 잘 수 있다. 간단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된다. 누군가 내 영혼을 짓밟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아니요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 바라는 게 없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온갖 경험을 다 한다.
가장 정정당당해야 할 운동장에서도 차별은 존재한다. 패스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무시하며 한 사람의 존재를 배척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인종차별도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조직에나 있기 마련이다. 위축되면 그것이 곧 한국인의 위상이 된다. 한국인을 무시하게 둘 순 없다. 비신사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신사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다. 나는 흥민이와 공항에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현지인들이 뻔히 보이는 차별,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 그곳이 어디든 다 뒤집어 엎었다. 나와는 성정이 다른 흥민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붙었다. 봐라, 아시아인을 절대로 우습게 보게 놔두면 안 돼. 내 밥 내가 찾아 먹어야 해. 주도권 쥐고 살아야 해.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라. 그걸 훼손하는 사람을 보면 강하게 대응해라.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너네보다 못난 게 없어. 너네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정체성은 너 자신이 지켜야 한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아라. 우리는 물렁하게 보일 나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다. 붙어서 싸워서 해결해야 할 일은 붙어서 싸워야 한다. 타국에서 운동선수로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론 호사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력에서도 기싸움에서도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산다. 온순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덕목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감 있는 것, 꿀리지 않는 것,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것은 경기력과도 직결된다. 위축되는 순간 얕잡힌다. 물러날 필요 없어. 네가 화가 나면 무슨 액션을 취해서든 네가 화가 났다는 메시지를 줘라. 주저하지 마라.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붙어서 해결해라. 안 되면 뭐라도 집어 던지고 깨고 부수더라도 네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할 것 아닌가. 저질러보고 깨지고 얻어맞아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성격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적이 많다. 객지에서 조그마한 녀석이 와서는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 미친놈처럼 연습만 하는 모습이 곱게 보였을 리 없다.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생각한다. 그럼 나는 너보다 2발 앞서 있는 거네. 네가 뒤에서 욕하니까 내가 앞서 있는 거지. 내 뒤에서 욕하는 놈들은 나보다 뒤처져 있는 거야. 흥민이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언론과 온라인상에 오르내렸다. 나는 말한다. 남의 말 사흘 못 가. 없는 말, 과장된 말, 악의적인 말들의 홍수 속에서 휩쓸리고 흔들리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덧붙인다. 큰 길가에 집 못 짓는다.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가치는 뒤안길로 밀려난다. 이러쿵저러쿵 훈수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큰 길가에 집을 짓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거들겠는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느냐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고 일관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멘탈을 유지해야 한다. 배짱과 자신감, 그리고 감사와 겸손. 이 2가지 면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한쪽 면이 보인다고 한쪽 면이 뒤로 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삶이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 배짱과 자신감은 예의와 겸양이라는 덕목의 그림자 뒤에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다. 반대로 감사와 겸손은 자칫 나약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한쪽 면이 보이면 다른 한쪽 면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 2가지 면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에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싶으면 받은 것을 2배로 돌려준다는 심정으로 판을 엎었다. 하지만 기본을 갖추고 대하는 이들 앞에서는 역시 2배로 허리를 숙였다.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흥민이에게 말한다.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다. 주위에서 염려해 주신 덕분이다. 이것은 빈말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다. 내가 흥민이를 낳고 가르쳤다 해도 내가 가르친 게 흥민이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도움이 됐겠으며 흥민이가 가진 잠재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모든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흥민이 위에는 메시, 호날두 등 그 이상 가는 선수가 수도 없이 많다. 반면 생활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의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삶에서는 늘 아래를 바라보고 축구에서는 항상 위를 보아라. 그 생각을 하면 항상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화무 11홍. 달도 차면 기운다. 선조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모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인생사 좋은 일만 계속될 수도 없고 나쁜 일만 계속될 수도 없다고 말이다. 성공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민이를 보며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으니 조금씩 나아진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최고의 날은 저 앞에 있다고 믿고 노력해야 합니다. 골을 넣었어도 승리를 했어도 우승을 했어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 존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쏜 화살처럼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데 내 스스로를 착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길을 가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생각한다. 저들의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일까? 돈일까? 행복일까? 욕망일까? 건강일까? 즐거움일까? 그리고 생각한다. 지금 나의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일까?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생각해 보니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혼자 슬며시 웃었다. 나는 내 몸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 건강한 몸. 나이 들어도 움직일 수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몸.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 신외 무물. 나이가 들수록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부와 명예, 권력에 많은 가치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 몸은 어떻게 되든, 자기가 사는 공간은 어떻게 되든, 자기 자신과 먼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 20대 때 치열하게 살아야 30대 때 빛나게 살 수 있고, 30대 때 치열하게 살아야 40대 때 빛나게 살 수 있다. 누구나 추레한 노인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몸 건강하게 품위 있는 노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노후에 관한 책들을 꾸준히 읽고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찰한다. 내가 더 나이가 들어 어떤 노인이 될지 배울 건 배우고 반면교사 삼을 부분 역시 기억해 둔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몇 가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 첫째, 매일 운동한다. 둘째, 매일 책을 읽는다. 셋째,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살핀다. 호기심과 열정 또한 중요하다. 나이 들었다고 호기심과 열정까지 버리면 안 된다.
늙은 사람이 무슨 에너지로 호기심과 열정까지 챙기느냐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나이가 드는 것이고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핑계대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사라진다. 나이가 먹을수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 해묵은 기성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두피 관리도 해야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옷도 깔끔하게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한다. 말수를 줄이고 목소리도 낮춰야 한다. 젊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반말을 쓰면 안 되고 존칭하며 존중하며 양보해야 한다. 나는 소위 MZ세대가 세상을 바꿀 세대라고 생각한다. 그 세대들이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고 배울 부분을 찾아 배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 지난 세대와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바라본다. 사람마다 보는 위치와 상황이 다르니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한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부록이 되고 지천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따르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따르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의 흐름을 조종해야 한다. 온갖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위해. 이 모든 노력을 위해 그 방도를 찾기 위해 나는 책을 본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책이다. 결론은 책이다. 독서는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사람,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많다. 게으른 사람은 떡집을 옆에 놓고도 굶어 죽는다. 지금도 영국으로 책이 배달 오는 날이 가장 설렌다. 읽을 책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진 것보다 허전하고 힘들다. 읽고 싶은 책들을 20, 30권씩 모아서 주문을 하고 한국에서 배송 오기를 기다린다. 읽을 책이 책장에 쌓이면 곡식 창고가 가득해지는 느낌이다. 읽을 게 이렇게 많다니.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켜온 것은 바로 책이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책이다. 앞서 말했지만 책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도 많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책이다. 앞서 말했지만 책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도 많다. 종종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미래의 나를 살핀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은 들었지만 그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너의 삶은 잘 산 삶이었다고, 고맙다고. 이제 나는 제로라는 숫자에서 다시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 책을 통해서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매일 상상한다. 의외의 기회, 꼼수를 바라기엔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쯤은 이제 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만큼 세상은 기회를 준다. 흥민이가 은퇴하면 나는 내가 그간 쌓아둔 축구와 근력에 대한 경험과 훈련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여행을 다니겠다. 책을 보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허세 허풍 떨지 않고 녹슬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삶을 돌아보면 늘 내겐 인생의 4가지 목표이자 바람이 있었다. 첫째, 남에게 빚지며 살지 말자. 둘째,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 폐를 안 끼치며 살 수는 없겠지만 폐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자. 셋째, 남에게 강요받지 않는 삶을 살자. 넷째, 남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살자.
쓸데없는 일과 물건들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단순한 삶. 가진 건 없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의 평가나 명예, 권력과는 무관한 단박한 삶. 나는 항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도 이러한 삶을 살겠다.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려고 노력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러한 삶을 살겠다. 네, 이렇게 같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좀 제 채널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본 건데요. 그냥 책에 대한 제 생각, 느낀 점을 말해드리는 것보다는 책 내용을 이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낭독해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읽어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